그려볼까? 얘는 이렇게 생겼죠? 대칭축은 1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왜 그렸냐면 우리가 요걸 구하고 싶잖아. 리미트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 안에 이제 gx가 들어간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요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죠. 1 대입하면 어디로 가니? 1, 마이너스 2로 가지 않나? 네. 근데 오른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좀 크죠. 이렇게. f-2에서의 우극한을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 그림상 찾을 수가 없죠. 의도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뭘까? 아무튼 요걸 원래 이제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요걸 찾으셨다면 맞아요. 넘어갈게요. 뭐가 오타가 있는 것 같네. 나중에 체크해봐야겠다. 49번. 얘도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 시험 몇 번이었죠? 우리 10 몇 번에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2 t분의 1 약간 이런 문제랑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죠. 얘도 이제 닮음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반복적으로 상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닮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위원 그리고 기울기가 A짜리죠. 이렇게 만나고 있고 접선이 있고 이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인데 원 위의 점이니까 최소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겠다, 그지? 요만큼이 FA입니다. 즉 여러분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반지름인 1만큼을 빼주시면 FA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울기를 알려줬잖아. 이걸 활용을 한다고. 이거를 교점을 구하는 방식으로 풀면 전혀 의도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역시 뭘 이용할 거냐면 요 각도에 대한 삼각비를 그냥 이용합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이니까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즉 1 더하기 FA는 1에다가 너분의 너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를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기울기가 A짜리인 직선에 대해서는 맨날 이런 B를 만족한다고 그랬지. 1대 A 대 루트 1 더하기 A제곱 이런 B를 만족을 하는데 즉 코사인의 값은 너분의 너가 됩니다. 나누는 거니까 곱하는 거겠죠. 즉 그냥 루트 1 더하기 A제곱 나오네요. 즉 FA는 너 빼기 1이 나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51번. 함수 fx가 있고요. 이미 실수 t에 대해서 두 점 0, 마일과 t, ft를 지나는 직선이 너와 만나는 점의 개수. 우리 이제 얘는 그래프가 없긴 하지만 예전에 풀었던 종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경계인 3을 대입을 해보면 연속이죠, 연속.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날아가는 0, 마일이 어딨지? 한 요 정도 있나? 대칭축이 2니까 한 요 정도로 그래프를 그려서 0, 마일은 여기 있습니다. 0, 마일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정확히 1, 마일이거든. 2고 뭐 이렇게 생겼지. 자, 그랬을 때 G1, G2, G7 이런 거 다 구해주시고 GT가 언제 1이 되는가 그 다음에 좌우극한이 언제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T점을 왼쪽부터 옮겨가면서 교점 개수를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t가 한 요쯤 있다 치자. 너랑 연결하면 교점 몇 개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t가 여기 있으면 요 끝에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의 개수는 2개 나오죠. 2개. 그지? t는 점점 1이 따라옵니다. 근데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듯 하다가 정확하게 t가 접하는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고 다시 t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면서 2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일단은 2개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1개가 됐다가 다시 2개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직선과 요러한 녀석이 이쪽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내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자.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평행하게 그어보시면 얘랑 만나기가 어렵죠. 그죠? 항상 얘가 더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즉 요렇게 지나가는 애들은 얘랑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뒷부분에서의 만남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언제 접하겠니? 접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차이함수 이만큼 1이죠. 너가 1이면 접하는 순간의 x좌표 여기도 1이니까 여기 마일 나옵니다. 마일. t가 마일일 때 접한다고. 즉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2개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1이 됩니다. 다시 2로 가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다 보면 t가 정확하게 0이 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죠. 이때는 2개였는데 t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넘어가도 한 점이에요. 한 점 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순간이 다시 2점이 되죠. 즉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언제가 되냐면 요거 여기를 지날 때 요거 주변에서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0이 되면 1개가 돼요. 여기가 0. 한동안 하나인데 언제까지 하나냐면 요 교점을 지난 순간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을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얘가 지금 3,3이었나? 얘는 0,-1이고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는 뭐가 나오냐면 y는 3분의 4가 나오나? 빼기 1 요게 나오고 우리 2차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였는데 얘랑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3일 때가 같다는 건 알고 있으니 하나의 실근이 3이면 근과 계수의 관계상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3분의 1이 나오겠죠. 둘의 곱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전까지는 1개로 가요. 이렇게. 3분의 1이 되는 순간 2개가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3개가 나와요. 한동안 3개로 가다가 여기를 딱 지나간 순간이 있겠지. 즉 t가 1이 되는 순간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t가 1이 되면 순간적으로 2개가 됩니다. t가 1보다 살짝 커지면 다시 3개가 돼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쭉쭉쭉 가다 보면 다시 정확하게 3이 되면 2개가 되고 넘어가면 다시 3개가 됩니다. 다시 2개 다시 3개가 됩니다. 한동안은 3개로 쭉 가겠죠. 쭉쭉쭉 가다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 보면 정확히 여기일 때, 즉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 직선의 값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얼마니? 7이죠. 7. 그래서 여기가 쭉 가다가 7이 되면 2개가 됩니다. 7이 되면 2개가 된다. 그리고 7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1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그려드렸으면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 근데 우리 그림 봤던 거 기억 안 나니? 이거 유세메킥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였어요. 얘는 그림을 준 문제였고 얘는 그림을 안 주고 니네가 요걸 그려야 되는. 그랬었던 것 같아. 텍스트 마지막 문제. 맞아요. X 따라서 열심히 이제 연결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좀 더 이거를 많이 그려줬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림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맞아. 막대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53번 봅시다.
53.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x는 x의 n승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너 위의 점 t, t의 n승을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 너의 교점을 A라고 한다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구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진 않죠. 식만 잘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봅시다. 상황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이거를 조금만 더 어차피 저걸로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너가 P, 너가 O, 너가 A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서로 수직인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각 직선의 기울기와 그다음 선분의 길이 B를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는 T, T의 n승. 그때 너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너분의 너니까 T의 n 마이너스 1승이 나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선분의 길이 중에서 궁금한 건 OA와 OP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OP 같은 경우에 뭐 표현하기 어렵지 않고 O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닮음을 이용을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OP로 그냥 묶을까? OP에다가 선분의 B를 곱합시다. 자, 요 삼각형에서의 세변의 길이 B는 이렇게 수의 발을 내린다고 치면 1대 m대 루트 1 더하기 m제곱인데 즉 1대 m대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에요. 1대 m대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라는 거는 너에다가 m분의 루트 1 더하기 m제곱을 곱하면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m분의 루트 1 더하기 m제곱을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m 값은 너고 아직 대입을 안 했을 뿐.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해보겠습니다. 기억번. n이 2가 되면 OA-OP, 너에서 OP를 빼는 건데 OP로 묶이죠. 자, OP로 묶어주시고 OP는 얼마냐면 OP는 루트 제곱의 합이죠. T의 2n승 더하기 T제곱. 자, 이제부터는 식을 쓰셔야 돼요. 그냥 그럼 루트 T의 2n 더하기 T의 제곱. 근데 n이 2일 때네. 너가 4 되는 거 맞나? 묶어주시고 A에서 OP를 빼는 거니까 요거에서 OP 빼면 마이너스 1,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되죠? 그러면 n분의 루트 1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의 극한을 구하시면 됩니다. m 값에다가 이제 n이 2일 때니까 t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나오겠다, 그지? 요거 극한 계산하라는 문제인 거고 요거를 통분을 해서 올려보시면 얘가 t분의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얘랑 약분되는 거 보이니? 이만큼? 요만큼까지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유리화하면 되겠죠? 유리화하면 분자는 1 나오고 분모는 1 더하기 t제곱의 루트 더하기 t가 나오는데 너랑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2분의 1 나오죠? 차수만 보면 되니까 3이 되면 어때? 너가 0 플러스 1 때 5a-5p는 무한대인가? OA-OP를 하고 싶은데 지금 어느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요 OA의 선분의 길이라는 것이 어디로 갈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너가 n이 3이 되면 식 자체는 똑같네. 그럼 루트 t의 6승 t제곱 묶고 이 부분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다르죠? 기울기가 t제곱이 되고 1 더하기 t의 4승 빼기 1인데 그럼 빼기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0으로 보내주면 극한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참고로 0으로 가면 이 부분이 어차피 1로 가는 거 보이니? 그죠? 우린 0으로 보낼 거라며.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0으로 다가갔을 때 상황만 보면 되니까. 그럼 너분의 너를 할 텐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하면 분자 분모를 t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t분의 뭘로 바뀌냐면 루트 t의 4승 더하기 1로 바뀌어요. 맞아요? 네. 이 상태에서 0으로 보내보면 얘는 1로 가죠. 얘는 0 플러스로 가죠. 아까 얘도 아까 1로 갔던 거 기억나죠?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인 거고, 디귿번도 비슷하지 않을까? 너가 뺐을 때 극한이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4인가? 얘는 이제 n으로 일반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기억번에서 썼던 거를 n으로 완전히 일반화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t의 2n승 더하기 t의 제곱, 여기가 m인데 t의 n-1승 분의 루트 1 더하기 t의 2n-2승 마이너스 t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냥 원래 a 빼기 5p를 이제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 n에 대해서 표현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유리화가 되겠죠. 유리화를 하면 얘는 1이 나옵니다. 분모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0이라는 수렴값을 갖기 위해서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분자의 최고차는 n입니다. n. 분모의 최고차는 n-1과 n-1이니까 2n-2가 됩니다. 그죠? 차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이 더 크고 싶죠? 뭐 넘기고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얘는 3부터 가능하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67번. 그러게. 67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게 좀 특이한 문제였고, 이쪽을 좀 지울까? 최고차항의 차수가 이제 날아갈 수도 있고, 분자에서 이제 안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죠. 뭐 했냐면 이렇게 안 되니까 풀어줄게요. 자, 일단 fx의 최고차를 이렇게 잡읍시다. 너는 a의 x의 n승, 여기까지 잡을까? n-1승까지. 자, 그럼 fx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a제곱 x의 2n승 더하기 2ab의 x의 2n-1승, 요게 지금 뭐냐면 fx의 제곱, 요거 빼기 a의 x의 2n승, 그리고 빼기 뭐 b의 x의 2n-2승. 어차피 차수가 얘는 좀 작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1일 수도 있고 a가 1이 아닐 수도 있죠. a가 1이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너가 최고차가 되는 거고, a가 1이 아니면 이게 남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최고차가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4차 이하라고 했고요. 분모의 차수는 뭐냐면 분모는 누가 나오냐면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한 거니까 a의 x의 n 플러스 2승이 남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최고차가 안 없어지는 거 먼저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너랑 이제 같아지려면 n 값이 2가 되는 거죠. 너랑 n 플러스 2랑 2n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a로 약분하시면 a-1이 남고 a-1이 2가 돼야 되죠. a는 3이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 되고 3x의 제곱, 그리고 fx의 최저차가 4x니까 더하기 4x,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뭐냐면
우리가 a가 1이 되는 경우 이 부분이 더 어려워요. 1이 돼버리면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일단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고차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너가 이제 최고차가 되면 너랑 나눠서 이제 차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n-1과 n 플러스 2가 같아야 되죠. 넘어가 보면 n은 3이 나옵니다. 3차가 나와요. 3차가 나오고 a는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b 값이 이제 정해져야 되죠. a가 1이니까 2b가 나오겠네. 2b. 그래서 2b가 우변에 있는 2가 돼야 되죠. b는 1입니다. b는 1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때는 x3승 x제곱 최저차는 여전히 4x까지 얘는 이제 너랑 없어졌을 때 근데 요게 아닐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얘까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즉 분자에 있는 너랑 차수가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히 n이 4차일 때입니다. 4차. 너랑 차수가 같기 위해서는 사실은 얘랑 같은 건 아니고요. 너를 제곱했을 때 누가 더 남냐면 b제곱 x에 2n-2승이 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고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최고차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일단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게 말이 되나? 그럼 b가 0이 돼야 되는데? 띠로리? 뭐 약간 이상한데? B0 맞을 걸요. b 0이 맞나? a가 1이면 괜찮나요? 에? 근데 그러면 b가 0이면 얘가 그냥 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극한이 2가 나올 수 없지 않나? 극한이 어떻게 2가 나오지? 뭐 약간 이상한데? 나올 때는 A가 1일 때, 아니 그죠? A가 1 아닐 때 3x 제곱 더하기 4x 그때 한 번인 것 같아요. 요거랑 잠깐만 뭐가 약간 안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n이 4차가 되려면 분자에 있는 2n-2랑 분모에 있는 n 플러스 2가 같아야 되는 이렇게? 요때가 n이 4예요. 서로 같을 때가. 그러려면 얘네가 차수가 0이 돼야 되고 얘네가 개수가 다 없어야 된단 말이야. 분자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b가 0이고 얘는 이제 0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서로 없어진 a가 1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 a가 1인 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2n-2가 n 플러스 2인 상황인데 n은 4가 나오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b가 0이 되면 이런 부분도 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약간 이상한데? 그럼 안 되지 않니? 4차가 안 될 것 같은데? 4차가 안 되는 것 같은데? 4차가 되니 이거? 그래? 뭔가를 내가 놓치고 있는데 지금? 잠시만. b제곱 2차 항에서 0 나온다? 3차가 0이 돼야 되고 2차가 남아야 되는데? 잠시만. 너가 1이고 그러면 2차가 2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분자에는 요 부분이 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얘랑? 근데 b제곱 빼기 b가 어떻게 2가 나오지? b가 2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b가 0이라고 그랬는데? 안 되는데요? 뭐가 약간 이상한데? 뭐지? 조금만 천천히 써볼게요, 다시. 그리고 A에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놓쳤을 땐 다시 해야지. 자, 요게 지금 그러니까 fx의 제곱인 거고, x 제곱이 들어가면 a의 x의 2n승.
제곱 들어간 거니까 b에 x에 2n 마이너스 2승. 그러면서 빼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는 a가 1이라서 없어졌고. 근데 그럼 이렇게 남는데? 더하기 b제곱 빼기 b에 x에 2n 마이너스 2승. 근데 문제는 얘가 최고차가 되려면 얘가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0이라는 건 a가 1이니까 b가 0이라는 소리고. 근데 b가 0이면 얘가 0인데? 엥? 아닌데? 뭐지? 진짜 뭐죠? 앞에 있는 사람 이상한데? 자, 아니 그 정도 될까요? 뭐가 뭐가 할까요? 아, 다 같이 아이들 그래가지고 응. n-2차를 추가. b가 0이 맞대? 그래? B가 여기 하나가 더 그럼 뒤로 내려가야 되나? 근데 b가 0이 되면 얘랑 같아지지 않지 않아? 이가 0이고 이가 1이고 n-2차랑 응. 앞에서 n-2차. 2n 마이너스 2. 아, 이걸 팔아먹었네. 잘 보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미안해요. 요게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맞아요.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b는 0이 되는 게 맞고 얘가 2인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자, 얘는 1인 거고 c도 1이네요. 그리고 b는 0인 거고 이렇게. 그리고 4차인 거고. 그러면 너가 여기가 b였으니까 여기가 4, 3, 2네요. 아, 그러네. 2차가 요거네. 그럼 x제곱에 더하기 4x. 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미안. b랑 c랑 좀 헷갈렸네요. 70번 보겠습니다. 76번인가요? 76번 보겠습니다. 76번 이거 따로따로 나눠서 이제 그려가지고 해결하는 종류의 문제라고 했었고, 수업 때 한번 푼 적은 있는데, 다시 풀어드릴게요. 유형 자체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따로따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시는 게 좋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따로따로 나눈다는 거는 0보다 작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고 두 함수를 서로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얘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거의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fx는 3분의 t 근데 범위가 x가 0보다 작을 때 요 실근의 개수를 선생님은 h1t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f 마이너스 x 빼기 t는 3분의 t 이번에는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요때의 교점의 개수를 h2t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해결만 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죠. 얘는 절대값을 떼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니까 4분의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는 3분의 t.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0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니까 대칭축이 얼마니?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되나? 네. 대칭축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0,2를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1 나오나요? 여기가 1이네요. 1. 즉 h1t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0, 0, 0, 0, 1, 2, 2, 2, 1, 1, 1, 1 이렇게 생겼어요. 경계는 언제 있냐면 1일 때와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h1t를 금방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0으로 가다가 이쪽에다 그리죠. 둘을 마지막에 합쳐야 되거든. 둘을 합칠 때는 위아래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0으로 가다가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다시 1로 가는 여기가 경계가 0이고 아니지 1이고 2인 거죠. 네. 자, 요게 지금 H1T입니다.
0, 1, 2. 그 다음에 h2t는 이대로 풀기는 좀 어렵고 절대값을 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고 t값이 0보다는 커나 같다라는 거는 써주세요. 왜냐면 절대값을 띄고 나면 이 t값이 음수여도 실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얘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항상 커나 같은 범위에만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 자체도 0보다 커나 같을 때만 0이 아닌 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얘를 떼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f x는 뿔마 3분의 t니까 3분의 2t 또는 3분의 4t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f-x는 저기다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4분의 1 x제곱 x 플러스 2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갖다가 긋는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제 그럼 대칭을 시킨 거니까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여기 역시 1이겠죠. 여기는 2가 되겠죠. 실제로 2 들어가면 딱 1 나오죠. 여기도 이제 등호가 이쪽은 들어갑니다. 여기가 2예요. 자, 그러면 경계 자체가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2t가 1일 때 2일 때 3분의 4t가 1일 때 2일 때 정확히 경계는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t값 기준에서는 경계가 누구누구가 나오냐면 2분의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분의 3 2분의 3. 그리고 또 다시 2분의 3인데 2분의 3은 있네요. 그죠? 즉 범위상 뭐만 보시면 되냐면 바깥쪽일 때 그러니까 요 2분의 3보다 t가 작을 때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2분의 3일 때 보고 너랑 너 사이일 때 아니지? 4분의 3이 먼저네. 4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보고 다시 2분의 3부터 3까지 보고 그 다음에 t가 3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해봅시다. t가 만약에 4분의 3보다 작다는 거는 둘 다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다는 건 둘 다 너랑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0인 거죠. 0. 한동안은 0으로 옵니다. 언제까지 0으로 오냐면 4분의 3까지 0으로 와요. 4분의 3은 이거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0으로 옵니다. 슝. 자, 4분의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정확히 4분의 3이 되면 얘가 1이 됩니다. 즉, 한 개의 교점을 갖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얘보다 살짝 더 커지게 되면 3분의 4t는 여기 위로 지나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3분의 2t는 1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왜냐면 2분의 3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즉 2개로 갑니다. 언제까지 2개로 가냐면 2분의 3이 되는 그 시점까지. 자, 2분의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정확히 뭐가 나와요? 2분의 3을 곱하면 2 나오죠. 2.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지나가지. 밑에 거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1개, 2개 해서 3개가 나와요. 재밌는 거는 2분의 3을 벗어나면 얘가 위쪽으로 벗어나면서 1개가 되고 얘는 밑에서 올라오면서 2개가 돼서 여전히 3개예요. 그게 경계가 언제냐면 2분의 3일 때입니다. 3에다가 그려줄게요. 이렇게. (2분의 3) 그리고 언제까지 3개로 가냐면 요 3보다 작을 때까지 3이 되는 순간에는 얘가 2가 돼버리죠. 그럼 정확히 여기 지나가고 얘는 너보다 위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서 3개가 됩니다. 그게 3일 때. (3보다) 커지게 되면 둘 다 위로 지나가니까 2개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두 함수를 서로 합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나서 합치는 거는 특별히 어렵진 않죠. 뭐 구해달래? 좌우극한이 서로 다른 점 구하고 싶지. 자, 좌우극한 다르죠? 네. 좌우극한 다르죠? 네. 좌우극한 다르고, 좌우극한 다르고, 다르고.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끝났죠. 이렇게. 자, 과제 해설했고, 오늘 거 문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수의 연속이죠, 함수의 연속. 문제 별로 안 많아요. 그리고 좀 뺄 것도 약간 있고.
그래서 저기에서는 좀 뺀 게 좀 있어요. 왜? 134번 같은 게 134, 135 이런 것들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134번이랑 135번 같은 거 좀 빼고 그거 기능 아닌가요? 경제지인가? 기출이에요 이거. 103, 다 기출이에요. 138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했던 이런 종류의 문제랑 아주 비슷하죠. 지금 잘 보시면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이제 고2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을 한 거라서 얘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나머지는 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뭐 할만합니다. 나머지. 자, 해볼게요. 문제수 많지 않죠? 네. 오늘도 넣어주시면 뽑아놨어요. 오늘도 하고 가요. 한 세트만. 한 세트. 자, 130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는 1과 A 사이네. 1보다 커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A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네요.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다, 그지? 근데 뭔 소리야 이거? 왜? 고장났나요? 울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fx라는 함수는 어떤 종류의 함수냐면 x 플러스 b분의 x라는 유리함수를 따라가다가 2x분의 b 빼기 x라는 유리함수를 또 따라가는, 그죠? 근데 너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면서 fa가 0보다 크도록 하는 그러한 f2 빼기 f1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아직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긴 한데 기껏해야 요거일 거야. 요거거나 요거겠지 뭐. 이 정도 판단은 어렵진 않잖아.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1과 a 안쪽과 1과 a 바깥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쪽에서는 x 플러스 b분의 x를 따라가는 거고 바깥쪽에서는 2x분의 b 빼기 x를 따라가야 된대요. 만약에 바깥쪽에 0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바깥쪽에 만일 0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바깥쪽은 2x분의 b 빼기 x라는 함수를 따라가는데 분모에 2x가 있으니 x가 0으로 다가가면 발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0이라는 부분을 요 a의 여집합이 포함을 해서는 안 되겠죠. 즉 요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요 케이스라는 겁니다. 근데 B가 0이어서 그래도 정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b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b가 0이면 어떻게 되지? 극한은 존재할지언정 어차피 정의가 되나요 안 되나요? b가 0이 되면 하나는 x분의 x고 하나는 2x분의 마이너스 x인데 너가 갈아타서 서로 같아질 수 있는 여지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b가 0이 되는 경우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가 지금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 만약에 a가 아닌 이 부분에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2x분의 b 빼기 x라는 요 함수 입장에서 얘는 x가 0일 때 정의가 안 되잖아. 이거는 극한이 존재하고 없고를 떠나서 분수식으로 주면 정의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네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때는 정의가 안 된다고. 당연히 연속성이 없습니다. 즉 요거가 되면 요 바깥쪽에 0이 있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 돼버리고 요게 정의가 안 되고 즉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즉 무조건 a는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되겠네요. 이거 돼요. 요 정도.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a가 있고 1이 있고 안쪽에서는 x 플러스 b 분의 x를 따라가고요. 바깥쪽에서는 2x 분의 b 빼기 x를 따라간다는 소리야. 누가 봐도 너가 대입하면 서로 같게 나와. b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연속성에 의해서 b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갖다 대입해 볼까요? 얼마 나오죠?
1 더하기 b분의 1는 2분의 b 빼기 1. 루트 3 나오나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b는 플러스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b가 되면 안 돼요. 점근선 때문에. 그리고 a는 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b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루트 3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만약에 b가 플러스 루트 3이 되면 마이너스 루트 3은 1보다 작은 이 동네 어딘가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 그리고 FA가 0보다 크다고 했고요. 지금 너랑 어쨌거나 B 값이 나오고 나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A라는 경계가 나오지 않겠니? 어차피 요거 같은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좀 합시다. 이렇게 곱해서 2x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는데 넘어가 보면 3x제곱 b제곱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x가 1일 때 b제곱이 플러스 3이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고, a일 때도 어차피 경계가 같아야 되잖아. 그지? 즉 a는 a를 대입해보면 3a제곱은 b제곱인데 너가 3이니까 a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서 a는 뭘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냐면 마이너스 1로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요. 여기다 대입한 거야. b값 구해놓고 대입한 거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때 b값이 플러스 루트 3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f, a가 0보다 크도록 하는 거를 골라야 되겠지. 너를 대입해보면 지금 등호가 들어가는 쪽이 어디냐면 요 함수 쪽이거든? 그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요.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fa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즉 분모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즉 b는 반드시 플러스 루트 3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b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고 함수 다 정해졌죠? 끝났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1번이 합성함수 연속성인데 해볼래? 해줄까? 그림만 그려도 돼요. 그림만 그려도 금방 나오긴 하는데 한번 그려볼게. 자, 보자. 자, 어떻게 생겼냐면 gx 플러스 2는 gx 더하기 1이니까 얘가 2만큼 계속 평이동해서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서 너가 비어 있고 여기가 차 있고 여기가 차 있어요. 요게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그래프인데 요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2만큼 1만큼 올라갑니다. 즉 너는 2만큼 1만큼 가니까 여기로 출발하고 요렇게 오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고 요렇게 갑니다. 요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형태예요. 하나만 더 그릴까? 너가 여기로 가고 구멍 뚫리고 너랑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gx는 f 합성 fx네. 요게 지금 잠깐만 li f 합성 fx를 그려야 되잖아. 걔를 그리고 이동시켰어야지. 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준 게 gx가 아니라 fx를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 f 합성 fx를 그리셔야 돼요. 얘를 먼저 그려볼게. 잠시만. 자, 우리가 fx가 0부터 1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함수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하죠. 그죠? 그러면 얘가 1에서 0으로 변화하는 거지. 그래서 1에서 0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자, 너일 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함수값이 1인데 얘가 다시 들어가면 0이 되죠. 그래서 0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그리고 너의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하는 1이죠. 1보다 약간 작죠. 1보다 약간 작으면 이쪽에서 1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0으로 나가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정확히 0이 되면 1이죠. 1일 때가 여기죠. 얘는 0이네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부터 그냥 y는 x처럼 생겼죠. 이렇게 끝에 너가 되면 1이 되면 0이니까 0에서 함수값이 1을 따라가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gx예요. f, 여기 f 합성 f. 근데 이제 합성함수를 그릴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를 잘 못 그리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너가 이만큼이면 여기로 출발, 얘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채워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예요. 됐나요? 불연속인 개수가 5개가 나오도록 하는 n값을 구하라는 건, 구간을 보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0부터 n까지 불연속인 건 몇 개 있죠?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여기 불연속 1개, 3일 때 불연속 2개, 땡땡땡 가다 보면 여기가 어느 순간 9가 되겠죠. 1, 3, 5, 7, 9까지가 5개죠. 즉 n 입장에서는 9는 안 돼요. 9는 안 되고 10, 11, 10, 11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9일 때가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여기까지를 딱 보면 이 구간에서는 너의 좌극한과 우극한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넘어간다. 132번 너네가 해볼까? 해보세요. 우리 2개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닌가?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었어? 진짜. 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앞으로 한 10개 정도밖에 안 할 거야. 한 10시 반 전에 끝날 것 같은데. 문제 어려우니까. 준아 그래도 30분 일찍 끝나는 거야. 어제 화목반 수업 12시 20분 끝났어요. 네? 2시 20분. 뭐야? 질문이 많으니까. 수업 자체가 11시 좀 넘어서 끝났고, 끝나고 이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어쩌고요. 12시 20분에 갔어요. 친구들이 얌전히 있었어요. 선생님이 얌전하지 못했죠. 아, 선생님이 얌전히 풀어 빨리. 민짜이 그때까지 남아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도망갔을 것 같아? 저 오늘 수행 평가 있었어. 그러네. 토요일이네. 기억 니은은 쉽잖아.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니은은 잽싸게 하고, 디귿을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 수투기 때문에 사인 함수 잘 나옵니다. 삼각함수랑 섞어서 잘 나와요. 연속성 같은 파트는. 휘문에서도 나왔고, 뭐 중동에서도 나왔고. 지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연속성. 니은은 맞니 틀리니? 기억이 맞다는 건 쉽게 찾았나요?
어차피 f-x는 너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불연속 점끼리 어차피 다 겹치죠. 그래서 함수값, 좌우칸 이런 것들을 서로 곱해보시면 아다리가 절묘하게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좌우칸끼리 곱해도 0, 우칸끼리 곱해도 0, 함수값끼리 곱해도 다 0이 나오더라. 마일 0, 1에서. 그건 특별히 어렵진 않고. 그럼 니은번 볼까요? 니은번. fx랑 fx-1이 곱해진다는 거는 너가 1만큼이 평행이동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곱해지냐면 이렇게 생긴 이쪽에서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지금 f의 x-1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치할 것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겹치는 점들을 잘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안 겹치죠?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고 여기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됩니다. 즉 이 두 점은 연속 함수가 0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서는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어때? 좌우칸끼리, 우우칸끼리, 함수값끼리 곱해보니까 우우칸끼리 곱한 거는 0이 아닌데 함수값끼리 곱한 거는 0이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 됩니다. 즉 이미 벌써 3개가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네요. 아닌가? 죄송? 얘가 정확히 여기 있네요. 죄송. 제가 그래서 죄송. 진짜 진짜. 알았어, 미안해. 자. 그럼 얘는 여기는 돼요. 얘는 불연속인 거 맞죠? 일단 여기가 연속인 거네. 그지? 요것만 확인하면 되네. 좌우칸끼리, 해봤는데 우우칸끼리. 근데 함수값끼리가 딱 되네요. 그렇죠? 다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네요. 미안. 요거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려서 그래요. -2가 마일로 왔어야 되는데 조금 평이동을 잘못 시켰어. 마지막 디귿번 fx 따라가다가 sin x 갈아타는 함수죠. 갈아타는 함수 둘 중에서 더 크거나 같은 쪽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아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보조선을 그리겠습니다. 마일과 플러스 1 그리고 sin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sin 함수를 그릴 건데 일단은 sin 함수는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죠. 2분의 파이에서 1이 되죠. 1. 그래서 원래 0을 지나가고 2분의 파이에서 1이 되는데 그럼 2분의 파이 콤마 1을 찍어야 되는데 2분의 파이는 약 1.7 얼마가 되죠. 그래서 3.24, 1.5 얼마인가? 1.5 얼마. 그래서 한 요 정도 쯤에 딱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밑에서 어떻게 나올까? 밑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를 지나진 않고 언제 0이 돼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로 와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1.5 정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구간 자체는 딱히 제한은 없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너랑 안 만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역시 너도 너랑 안 만나죠 더 이상. 그럼 보면 어떻게 되겠니? 지금 둘 중에서 더 작거나 같은 함수를 따라가라 그랬거든? 아니 크거나 같은 함수? 그럼 얘는 요거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서 사인 함수를 바꾸다가 다시 여기로 넘어가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돼요. 보이나요? 여기서 위에 걸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요걸 따라갑니다. 슝. 자, 보시다시피 하나, 둘, 여기도 안 했네요. 요거 보이죠? 3개.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133번이 이제 한 3년 전 수능 특강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해마다 수능 특강에 그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연속성 파트에서는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 아마 부교재로 이제 수특을 내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33번 해보세요. 133번 두 문제 하고 싶시다.
문제요? 한 문제 하고 쉴까? 133번 하고 쉬겠습니다. 그리고 134, 135는 안 할게요. 134는 내신 기준인 거죠? 다 내신이에요. 여기 지금 요새 하는 건 다 내신 기출이에요. 문제 개못 먹겠어. 134번 같은 건 진짜 특이하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보. 세화인가? 서울고인가? 뭐. 휘문 아니었어요. 휘문 아니고. 오늘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 틀린 잘. 22년. 응. 2년 전 기출. (133번이) 뭐에 대한 문제냐면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0이고 1이고 2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럼 얘는 여기서 연속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되면 아니 틀리죠. 0, 0, 1, 0. 이거를 맞다고 할 수 있을까,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요거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x는 0에서는 불연속이죠. 근데 얘는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특이하죠. 구간에서의 연속성은 판단은 각 점에서의 연속성 판단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언제냐면, 닫혀 있을 때는 좌극한과, 그러니까 우극한과 함수값, 좌극한과 함수값만 일치하면 이 구간에서는 최소한 그래프가 연속인 거 맞죠. 만약에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게 불연속이에요. 됐죠?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문제예요. 봅시다. 17회의 자연수 n이고 함수 fx에 대해서 너는 기본적으로 열린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래. 근데 서로소가 아니면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고 서로소가 되면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르대요. 만약에 n이 소수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고 그렇지 않으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다르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16 이하의 모든 자연수 m값의 합을 a, 다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15 이하의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b라고 한다면 a 빼기 b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 까다로운데 일단 그러면 닫힌 구간 m 플러스 1에서 연속이 되려면 방금 조건상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f, m과 m에서의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요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m 플러스 1과 너의 m 플러스 1에서의 좌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걸 만족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우극한이 같기 위한,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기 위한 조건은 18과 서로소가 아니어야 되죠. m과 18은 서로소가 아니어야 되고, 우극한,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려면 소수가 돼야 됩니다. 소수. m은 소수.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m에서는 우극한과 같고 m 플러스 1에서는 좌극한과 같아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중에서도 18과 서로소가 아닌 뭐가 있지? 2, 3, 아니 5는 맞는데 서로소자.
요거밖에 없습니다. 더 없잖아. 그지? 얘가 1 있나? 1은 소수라고 안 하잖아. 그지?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디서만 연속이 되면 되냐면 x는 k에서 연속이 되면 되죠. 왜냐면 다른 쪽은 다 괜찮았으니까 k에서 연속이 되려면 k에서의 좌극한과 k에서의 함수값과 k에서의 함수 우극한까지 이렇게 셋 다 같아야 되죠. 그렇다는 거는 요것과 요것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다시 k는 18과 서로소가 아니고 죄송. n 플러스 1이 소수가 됩니다. n 플러스 1이 소수. M 플러스 1이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2랑 아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랑 서로소가 아니면서 얘가 소수가 되는 거는 저기 n 플러스 1 입장에서 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2, 3, 5, 7 그럼 m은 뭐가 돼? 1, 2, 4, 6 서로소가 아닌 건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보다 많다고. 응? 뭐야 왜? 응. 서로소가 아니어야 돼요. 응. 또 있나? 어디까지 하는 거야? 16 이하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11, 13, 그럼 10, 12 얘네도 다 되죠? 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A예요. 이건 A. 그 다음에 K는 18과 서로소가 아니면서 응? M 입장에서 그러네. M 플러스 1 입장에서 17까지 되네요. 16도 되네요. 그러면 미안 맞아요. 그리고 소수가 돼야 되죠. 요거야말로 K가 되는 게 2, 3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요거 서로 빼는 거죠? 너 빼기 너. 됐나요? 답 나오나요? 계산 안 해봤는데 나오겠지 뭐. 되게 생겼는데 왠지 5고 20 나오고 30 나오고 45 나오네요. 네? 45 나오지 않아? 요게 20 요게 30 빼기 5 45 아니 답이 뭐죠? 47? K가 1이랑 2? 엥? 잠시만. K부터 K 플러스 2구나. 죄송. K부터 K 플러스 2라서 K 플러스 1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이거 이제 K에서 K 플러스 2. 이게 잘못됐네. 미안. 어이, 다 일식 해야 돼. 어이. 됐다. 편안하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럴 리 없죠. 이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되게 헷갈려요. 플러스 1, 왔다 갔다. 그 숫자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y값에 따른 x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개념이라고 부르는가? x에 따른 y가 아닌 y에 따른 x를 구하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약간 역함수의 개념이다. 근데 사실 역함수는 존재하지는 않지, 그지? 왜냐면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이제 연속성이 깨질까? fx를 그려가면서 t를 갖다 그어가면서 gt를 천천히 찾아보세요. gt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t가 밑에 있을 때는 얘일 거고, 올라오면 너고, 올라오다 보면 너고,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t가 이 정도 되면 여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산다. 제발 부탁이니까 쓸데없이 y축 같은 거 좀 그리지 마세요. 부탁이야. 왜 그리는 거야 y축? 뭐하게 y축 그려서.
요렇게만 딱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두 점에서 안 나는 거예요? 응? 두 점에서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불연성이 톡 튀어나온 부분이랑 맞아요. 되게 그때가 불연속이에요. 자, 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지금 t는 양수라고 하고 있는데 양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t가 만약에 밑에서부터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요 교점이 gt라는 거야. 그지? gt는 요 x좌표를 뜻해요. 그럼 t 값이 정해지면 x좌표가 정해지고 t 값이 정해지면 x좌표가 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즉 t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gt의 값도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따라 올라가요. 왜냐면 교점이 3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작은 건 제일 왼쪽의 점이니까 그 t값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 자, 이때까지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어떻게 따라오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런 식으로 따라와요. 이렇게 t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근데 t값이 살짝 더 올라가 버리면 여기로 폴짝 뛴다는 거야. 이 부분이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이 되는 그 t값이 있을 텐데 걔는 정확하게 언제냐면 극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너는 요 길이의 절반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4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다시 요 길이의 절반의 제곱한 게 높이예요.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아니고. 자, 그때 HA 나누기 A 뭐야 이거 끝났네. 4분의 1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쉽죠. 137번 137번도 재밌습니다.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랑 섞여서 나온다는 거야. 이게 아마 3년 전 모의고사 기출인가 그랬을 겁니다. 21번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 기출인가 수능 기출인가. 얘도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 fx에다가 이제 gx로 바꿔서 마지막에는 gx는 k를 하고 싶은데 이제 넘겨서 이제 계산을 좀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는 2분의 k. 요거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지, 그지? 이렇게. 당연히 또 절대값 떼겠지. 뭘로 가겠어? fx는 뭐 또는 뭐야? 0 또는 k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고. 단 중요한 게 있어요.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의미가 있고 k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gk 요 pk h인가? hk는 이때는 hk는 무조건 0이 나온다. 왜냐면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fx에다가 음수를 갖다 그어도 만날 수도 있거든. k를 갖다가. 근데 음수를 그었을 때 실제로 절대값 함수에서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야. 해봐. fx 그려서 하면 되잖아. fx 그리는 거 쉽잖아. 해줘. 해보세요. 이 137번 같은 거를 k값에 따른 gx를 그리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절대값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꺾이는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최대한 그리지 않는 그리는 법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간 거죠. fx는 0는 k 이런 식으로. fx를 그렸으면 fx에 따른 이제 k를 갖다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K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아, 당연히 아래.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값을 뗄 때 주의하자. 요 정도. fx가 2분의 t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 나와요. 나눌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0 들어가면 되잖아. K 들어가서 성립하자. 아, 0은 저 떼고 그냥 방정식 푸는 거니까. fx를 그렸다면 hk만 그려주시면 맞춰서 풀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고 싶고요. HK 못 그리겠어? 해보자. 자, HK라는 거는 fx가 0이 되거나 fx가 k가 되도록 하는 x 좌표, 교점의 개수입니다. k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HK는 0이 된다고 명시해놨죠. 요거는 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만약 k가 음수가 되면 얘는 양수인데 음수니까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일단 0으로 옵니다. 쭉 0으로 와요. k가 0일 때도 얘가 이제 0이 돼버리니까 fx와 0이 만나는 건데 y는 0과 안 만나죠. 그래서 0일 때까지는 0이에요. 1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0보다 커지면 최초로 몇 개의 실근을 갖기 시작하냐면 2개의 실근을 갖기 시작해요. 어차피 fx가 0이 되는 시점은 없습니다. 사실은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fx라는 함수의 특수성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는 0의 실근의 개수가 없죠. 즉 둘둘둘 가다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서 1인 순간에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2개로 가다가 하나가 됐다가 다시 안 만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HK예요. 0, 1, 2. 근데 우리는 이처럼 0과 1에서 불연속인 HK에다가 PK라는 2차 함수, 최고차원 개수가 나와 있나? 1자리인 2차 함수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는 건 당연히 너는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K에 K-1이라는 즉 0과 1을 실근으로 가져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면 HK와 PK-A를 곱했을 때 이번에는 딱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기를 바란대. 우리는 PK는 0과 1에서 근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는 A만큼을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거야. 원래 기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두 개 0, 1의 실근이 정확히 불연속점과 만나서 곱해서 연속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끝이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연속성, 그 다음에 곱함수의 연속성 판단, 함수의 평행이동 여기까지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38번 넘어가겠습니다. 139번 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죠? 어제 수업 11시 반에 끝났는데 거의 11시 10분? 수업 자체가 11시 10분에 끝났는데 11시 20분에 끝났나? 아니 애들이 집에 간 게 12시 20분 수업이 끝난 게 11시 10분 10시가 아직도 안 되다니 천사 같네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일찍 끝나고 있어요. 뭐 10시에 끝나면 공부 너무 안 한 것 같지 않니? 그죠? 11시까지는 해야겠죠? 전혀 그런 게
저 성장판이 열려 있어. 성장판. 없어. 옆에 세영이가 부러워한다. 응. 너무 139번 풀어보세요. 소율이는 하루에 아이스크림 몇 개 먹니? 평소에. 월요일 날 3개? 3개에서 5개? 응? 뭐 그 대신 딴 거 적게 먹겠죠. 뭐. 되게 좋아하는구나. 늘 먹는 그것만 먹니? 그지? 약간 그 상큼한 바류를 늘 먹고 있더라고. 쉬는 시간마다. 신기하게. 겨울에도 먹니? 쉽지 않은데. 여름에야 뭐 더우니까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쉽죠. 너무 귀찮아요. 어렵죠. 아니 나 넘어갑시다. 아 이거 우리만 나 풀어. 어떻게 연산을 좀 쉽게 할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불연속인 점이 3개일까요? 2개일까요? 아빠도 세 개인데. 3개일까요? 1,2에서 다음에 되는 거 아니야? 3개일까요? 왼쪽 직선에 접할 때. 두 개일까요? 접할 때 1,2 지날 때 세 개. 어쨌거나 요 1,1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의할 거는 반지름이 t가 아니고요. 반지름은 루트 t입니다. 요런 거 이제 실수 나오기 좋죠. 반지름은 루트 t인 상태에서 요만큼이 반지름일 때, 즉 요렇게 접할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럼 봐봐. 얘보다 약간 크다는 거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예컨대 그럼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데 여기 뾰족점을 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개가 나옵니다. 즉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은 요 길이 제곱은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좌표 뭐니? 여기가 마일 1,2. 얘는 얼마야? 마일? 자, 그럼 일단은 이만큼은 되게 쉽네요. 얘는 2, 3이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13 나오고 13. 우리가 t라는 값들은 r 제곱의 값이에요. 그래서 t는 r 제곱. 얘는 얼마 나올까? 사실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해 주셔도 되고요. 요 사각형이 직각이고 직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의 지름이 된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뭔가 풀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다가 어림도 없죠. 그래서 안 되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요거 선분 길이 구하시고 얘 구하시고 제곱해서 구하시면 끝나는 연산만 좀 하시면 되고 개념상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쵸. 근데 지금 요 뾰족점을 지날 때가 항상 불연속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자 그럼 이제 요거 가능하고 근데 가다 보면 얘랑 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접하거든요. 이렇게 접하지 않죠. 접하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지날 때도 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얘가 헷갈려. 접하는 거고 작고 여기가 좀 작은 거니까 아닌가? 좀 큰 건가?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안 넘어가야 되나? 너를 연결하면 요 각도가 지금 이쪽이 직각이니까
이쪽이 둔각이네요. 둔각. 맞나?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 여길 지나갈 때.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줄까? 이렇게 되면 어때?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여기서 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교점에서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달라지냐. 두 개에서 영원히 두 개라고. 요거 접할 때만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상황은 도형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단 말이야. 얘는 접할 수도 있고 뾰족점 지날 때도 이제 다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쉽게 단언하지 말라는 소리. 그 다음에 140번 쉬우니까 해볼까요? 140번 쉬워요. 이 정도 이런 류의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쉬운 편. 다음 수업이 어려운데. 근데 다음 수업 미분계수니까. 한 장하고 반밖에 없던데요. 왜 한 장하고 반밖에 없을까요? 원래 참고했구나. 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게 끝나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12시 안 끝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아, 뭐라고 했어? 네. 140번이 이게 어떤 점이 어렵냐면 t값의 변화에 따른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t값은 오로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fx라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에만 영향을 줘요. 꼭지점이 평행이동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꼭지점이라는 좌표인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어떤 직선 위에 놓일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당연히 어디 위에 놓이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에 한 점인 거죠.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이차함수를 계속해서 그려가면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차함수를 이동시키기가 싫으면 gx를 이동시키셔도 되는데 gx가 불연속인 함수다 보니까 이동시키는 게 조금 불편해요. 은근히 이차함수 이동시키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이런 건 약간 취향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편안하지 않나? 상황 같은 것들이 나름 정해져 있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 함수의 특징은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x제곱을 t 마일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즉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위에 있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에 있는데 얘보다는 한 칸만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보조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보조선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자, 요 위에다가 이제 이차함수 fx들을 열심히 그리시면 돼요. fx는 이런 식으로 꼭지점, 아니 접하는 거 아니에요. 꼭지점을 널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널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그릴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t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다 보면 초반에는 몇 군데서 만나죠? 하나, 두 군데서 만나죠. 그죠? 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너가 요런 점을 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상황이 생길 거예요. 개까지 2개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넘어가면 몇 개가 되죠? 3개. 3개가 되죠. 어쨌거나 이게 경계값이라는 겁니다.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닐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왼쪽에서 그럼 당연히 여기도 있겠죠.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이거 다 찾는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봐도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까? 왠지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것 같은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 4개면 답이 4? 답이 3번? 3번인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래? 자 이거를 이제 요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잠깐만 t, 그치? 어쩔 수 없죠. 뭐 천천히 해봐야지 뭐. 여기가 지금 어쨌거나 뭘 지나가는 거냐면 1,3을 지나가는 거지, 그지? 얘는 뭘 지나가는 거냐면 1, 마일을 지나가는 거예요. 얘네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t값이 두 개씩 나올 거거든? 걔네를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불연속인 것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1,3 들어가면 1 빼기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1이 3인 것과 그 다음에 1, 마일 들어가면 t제곱 빼기 t 빼기 1이 마일인 거. 이렇게 두 가지 t값 구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t값이 다 어쨌거나 서로 다른 실근의 형태로 나오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a의 합을 구하는 거니 근과계수 관계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이유가 11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때문에 1차항의 계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나? 얘도 3 되나? 답이 6 되겠네요. 6. 그죠? 6 되네요. 근계 합 3, 근계 합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3, 3 넘어갑니다. 140 141번은 언제 불연속되죠? 언제 불연속될까? 지금 특징이 뭐냐면 t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차함수와 접하는 순간들에 대한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림을 조금 그려드리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1,0이 있겠죠. 그러면 언제가 달라지냐면 여기 접할 때 이쪽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접할 때 그 다음에 0일 때 표적점 지나가니까 t 입장에서는 0인 것과 각각 접하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접하는 걸 이제 어떤 식으로 찾으시면 되냐면 이 부분은 내가 1에서의 너의 함수값이 있어요. 이만큼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와 이거? 3 나오지 않나? 3? 그지? 너가 3이면 요 길이는 얼마나 그랬어? 여전히 어렵나? 루트 3이에요? 저거 두번 먹은 거야. 요거의 관계는 요거였어요.
3이고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즉,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너를 미분을 해서 1 더하기 루트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1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2가 나오죠. 요게 이쪽의 기울기예요. 얘는 어떻게 나올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너와 너는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의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도 당연히 루트 3이 나오죠. 왜냐면 너의 높이는 어차피 3이니까. 이쪽에서 그은 게 이쪽에서 그은 거랑 같죠. 요 간격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2에 1 마이너스 루트 3에 플러스 2인데 대칭이라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0인 거 하나 있죠?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값의 합을 구해보시면 연산이 조금 수월하게 된다. 그 다음에 142번 해보겠습니다. 142번 해보세요. 세 문제 남았죠? 실수t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고 근데 H형이 정확하게 2고 GX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fx라는 함수의 t값의 변화에 따른 어떤 영향만 잘 찾으시면 되고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줄래? 저기 바깥에 옆 강의실 적은 것 같아. 좋은 얘기. 몰라. 왜? 왜? 또 암호 대라고 했냐 혹시? 아니? 아, 저번에 누가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로 멈췄잖아. 아니 저번에 우석이가 그랬거든. 근데 우석이라고 했는데 우석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석이 저번에 자 보겠습니다. 일단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좋죠? gx를 그리기에는 어떤 보조선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 y는 a, 그죠? y는 a를 기준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y는 a를 그려주시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와 0을 근으로 갖는 0보다 클 때는 0과 4를 근으로 갖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모양인데 너희들 딱 대칭이죠? 여기가 4 마이너스 4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예요. fx라는 함수는 1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t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면 y는 1이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t값에 따라서 y는 1 위를 이렇게 좌우로 미끄러지는 함수이고 h0이 2라고 했단 말이야. h0이 2라는 얘기는 요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럼 t가 0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정확하게 이 상황이네요. 그죠? 이렇게. 즉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시점을 찾으시면 되고 여기가 2인데 언제 기울기가 1이더라? 2차 함수 기준에서 x좌표가 얼마만큼 가면? x좌표가 t만큼 가면 기울기가 항상 2t예요. 2t. 여기 기울기가 1이 되려면 2분의 1만큼 가야 되네요. 2분의 5예요. 이거 왼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응? 이렇게 y좌표가 고정되어 있고 x좌표가 바뀌는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t가 0일 땐 밑에서 해놓고 y1과 y는 a의 관계를 찾은 거예요. 사실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가 -3.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접하는 순간이라는 거냐, 양쪽에 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a와 1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를 모르잖아. 근데 t가 0인 순간에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토대로 여기다 이제 그린 거예요. 여기 밑에 안 있어요.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닌가? 뭐 구하는 거야?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서 없죠? 띠로리. 오잉? 그렇죠? 상황 다 구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가 이제. 우리가 A 값만 한번 구해볼까요? A 값만? A 값 정도 한번 구해봅시다. A 값. A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 함수가 어디에 지나가요? 이거 2분의 5일 때 함수 값이 얼마나? 이거 0 들어가서 2분의 5가 되면 2분의 5랑 0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지 않나? 맞나? 여기 플러스 1이구나.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나? 마이너스 2분의 3. 이 좌표가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 근데 이제 A 값을 구하려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서 A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왼쪽 함수는 요거니까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는 0. 요거 이제 대입하시면 되죠. 2분의 5, 4분의 25 더하기 10인가?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뭐가 약간 이상한데? 어디?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라는 건가? 여기가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그러네. 아,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2. 죄송.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아, 이렇게 돼야 되네. 거꾸로 써놨네. 미안.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다. 아, 이렇게 되네. 아, 이렇게 생겼네. 뭐야?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A 값이 나온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144. 진짜 맛있다. 너무 3번 보겠습니다. 가자. 어림도 없죠. 미친놈들이네. 최고창의 개수가 조용히 1이고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인데 gx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냐면 fx를 따라가다가 마이너스 fx 더하기 2ft를 따라가는 fx와 마이너스 fx 더하기 2ft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y는 ft 대 대학 y축 대칭. y축은 중복이고 그냥 y는 ft에 대한 대칭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하겠대. ht가 t는 a에서 불연속인 값이 정확히 2개일 때 f8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 gx는 어쨌거나 t 값이 정해지면 gx가 정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쉬운 예로 들어보자. 예컨대 t가 3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가거든. 즉 이렇게 그려져요. t보다 작을 때는 f3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다고. 근데 f3이 8이잖아. 그럼 너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다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바로 누구냐면 gx t가 3일 때입니다. 3일 때. 이때의 뭔가 실근의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t 값이 이쪽부터 이렇게 날라오기 시작하면 t가 요게 되면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꺾이고 이런 식으로 꺾인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오른쪽 부분 계속 똑같이 따라가는 거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그때 이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했고 정확히 불연속인 그러한 t 값이 두 개래요. 두 개. t는 A에서 두 군데에서 두 점에서 불연속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거잖아. fx가 지금 현재 실근이 몇 개 있을 수 있죠? 여기 지금 8이거든? 자, x축은 8보다는 무조건 아래로 지나가기 때문에 3개거나 2개거나 1개였을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자, 처음에 t 값이 충분히 작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지.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t 값이 충분히 작으면 2개죠. 2개. 하나, 둘, 그지? t 값이 점점 올라가는데, t 값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때는 몇 개야? 하나가 되죠. 근데 너를 넘어가면 더 이상 실근의 개수가 없죠.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근데 뒤집어진단 말이야. 보니까 한 요 정도 t 값이 충분히 여기까지 가면 너를 뒤집으면 이렇게도 되겠는데? 즉 실근의 개수가 다시 생기겠는데?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얘가 대칭이 되면서 여기에 접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너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마치 실근의 개수가 여기서 한 번만 불연속일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충분히 오다 보면 여기서 언젠가 접하고 너보다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다시 여기부터는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 또 다시 접하게 되는.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돼. 3개. 이쪽에서 초반에 한번 접할 때, 뒤에서 한번 접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꺾일 때 총 3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너가 정확하게 뒤집어졌을 때 밑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즉 너가 8이고 극대극소의 차이가 4가 되는 여기가 3이면 너는 4가 되는 이런 상황이구나. 상황에 대한 추론을 하는 거예요. 끝났죠? 3, 4, 8 저 새끼 3, 4 아니다. 미안. 3, 5야. 5. 수업 같다. 아, 6. 여기가 4죠. 이거. 144번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아이, 풀어봐 빨리.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근데 이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 한에서는 인수분해를 최대한 하시고 일단 x로 묶이잖아. 그 다음에 3 같은 거 되지 않을까? 이거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힘들게 찾아. 마이너스 3t고 tx니까 3밖에는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실근들을 더 찾아야죠.
인수분해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저 오른쪽 부분에 실근의 개수를 헤아리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여기서 판별식을 하면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시점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이제 x랑 x 빼기 3이 있지, 그지? 즉 0과 3이 원래 기존의 실근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더라도 그 중에 0 또는 3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순간적으로 겹치게 됩니다. 즉 오른쪽 두 개, 한 개, 한 개 되면서 겹치면서 이제 4개가 아닌 3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겹치는 경우들을 잘 이해를 해서 풀어주는 그런 종류 문제. 자,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의 제곱 나오나? 네. 자, 이렇게 나오고 넘겨서 는 마이너스 t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t를 갖다가 긋는 방식. 원래 마이너스 t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여기 마이너스 4 a제곱을 경계로 불연속이 되고 또 올라가서 뭔가 실근들이 있을 텐데 이 실근이 0 또는 3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너가 0인 경우, 너가 3인 경우, 뭐 동시에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럼 0을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해 보시면 그때는 t가 0인 건가? 3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9 빼기 12a 플러스 t가 0인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이제 실근이 0 또는 3을 얘네가 이쪽에서 실근으로 갖게 되는 그럼 이런 때 이제 기본적으로 불연속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언제가 불연속이라고 그랬어? t 입장에서는 t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t 입장에서는 이때가 불연속이죠. 그지? 접할 때. 그럼 불연속이 하나, 둘, 세 개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사실 여기서 t는 얼마냐면 12a 마이너스 9가 되죠. 요 값이랑 너랑 서로 같을 수 있죠. 너랑 이렇게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랑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요게 되면 a가 0이 되는 거고 a가 0이 되면 얘는 0, 0,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니까 불연속점 두 개는 겹쳤고 얘는 이제 괜찮고 얘는 이제 불연속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으면 넘어가서 계산해보면 4a 제곱 마이너스 12a 빼기 9 플러스 9 빼기 9 플러스 12 빼기 9 아 잠깐만 그렇죠. 마이너스 12a 플러스 9는 0 요거 이제 a 값이 나오겠죠. a는 뭐뭐 나오죠? 2분의 3 나오나요? 이때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너랑 같으면 얼마 나오죠? a는? 4분의 3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네? 뭐가 하는 거야? a 값의 합이죠? 더하면 얼마 나와요? 4분의 9 나오나요? 그래서 답이 13이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됐죠? 이해는 가요? 우리가 근끼리 겹칠 때가 이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라고 했죠?